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유메레카라의 송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와 네이코가 러브라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네미 같은 경우는 괴살대에서 오니를 가장 싫어하는 주로 주합재판에서 네이코를 죽이려고 난동을 부렸던 터라 많은 귀멸의 칼날 팬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캐릭터죠. 물론 마지막에 가서 화해를 하며 훈훈한 미소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사네미의 미소 때문에 네이코랑 사네미가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네미의 서사를 네이코와 좀 더 관련있게 바꾸어 진행을 해볼게요. 이 가상 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시 고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송주 시나즈가와 사네미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니들의 행방을 찾아 길을 나서고 있는 상황. 사네미는 계열대 내에서 가장 높은 임무 수행률을 자랑하며 마주치는 오니들을 가차없이 베어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죠. 동료 검사들은 그런 사네미를 보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그러다가 오래 못 가 몸이 망가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사네미는 오니 녀석들을 한 마리라도 더 죽이지 않는다면 내 정신이 망가져 버릴지도 모른다며 그저 묵묵히 오니들을 베어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의 안내로 오니들을 찾아 어떤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네미는 쳇, 이런 곳에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라며 인상을 찌푸렸죠. 그러다가 마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 마을 위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고, 저 멀리서 뭔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예민한 감각이 근처에 오니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사네미는 오니에게 습격당한 듯 보이는 인간을 발견하고 그대로 뛰어가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 오니와 인간의 얼굴 보고선 당황해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죠. 그때 순간적으로 그 오니는 고개를 돌려 사네미를 쳐다봤고, 거기에 있던 소녀는 사네미를 보고 깜짝 놀라 사네미 형?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네미는 탄지로? 그리고 네즈코? 너네가 어째서? 라고 하며 순간 당황했고, 탄지로는 제발 우리를 도와줘,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었어 라고 했죠. 사네미는 얼쩍 이 산에서 내려가면 있는 바로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큰 덩치에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네미 아빠는 툭하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던 망나니였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은 엄마나 사네미를 때리고는 했었죠. 사네미는 그런 아빠를 보며 내가 나중에 힘이 강해지면 꼭 아빠를 물리치고 내 가족들을 지키겠어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사네미의 아빠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는 체격도 다소 왜소해 보이는 한 남자에게 아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그 남자는 좋게 말로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사네미 아빠 쿄고는 상대가 저 자세로 나오니 더욱 기고만장해져 그 남자를 공격했는데, 그는 순식간에 그 공격을 흘린 뒤 쿄고를 잡아뜨려 버렸죠. 쿄고는 화가 나서 그대로 다시 덤벼들어 주먹을 마구 휘둘렀지만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전부 피해버린 뒤 슥 뒤쪽으로 가 목덜미를 손날로 툭 쳤고, 쿄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습니다. 사네미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몸집이 훨씬 우람한 자신의 아빠를 상대로 압도적인 싸움, 심지어 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내지도 않았다는 걸 느껴 저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네미는 곧바로 그 남자를 따라가 이름을 물었고, 그의 이름은 카마도 탄주로 마을 위 산에서 숫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네미는 그때부터 탄주로에게 자신을 당신처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매번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탄주로는 그런 사네미의 고집에 기본적인 동작과 움직임, 주변의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는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었고, 사네미는 열심히 탄주로의 수련 방법을 몸에 체득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네미는 탄주로의 자식들인 탄지로와 네지코와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동생들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네미는 탄지로 남매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네미를 따라온 동생 게냐 역시
탄지로와 친하게 지냈고 그들은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네이코는 든든하고 자상하고 장수풍뎅이를 굉장히 잘 잡는 사내미를 보며 장수풍뎅이 잘 잡는 남자가 최고, 나중에 꼭 사내미 오빠랑 결혼하겠다며 야단 법석을 떨기도 했습니다. 사내미는 그런 네이코를 보며 네이코는 아주 예쁜 아이니까 나중에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네이코는 그래도 사내미 오빠가 최고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내미의 아빠 쿄고는 탄지로에게 한바탕 발린 것에 대해 열이 받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놀리는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또 한바탕 싸움을 하다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쿄고의 장례식 때 탄지로 가족들은 모두 찾아가 사내미 가족들을 위로했는데 사내미는 전혀 아무렇지 않다고 폭력적인 아빠가 죽었으니 오히려 우리 가족들에겐 평화가 찾아온 거라고 했죠. 사내미는 그러면서 게냐에게 이제는 아빠가 없으니 우리 힘으로 동생들과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탄지로와 네이코에게 앞으로 자주 놀러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내미 엄마가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동생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고 사내미는 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엄마를 마중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서게 되었죠. 하지만 한참을 엄마를 찾아다녀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혹시 엄마가 이미 집에 돌아갔을까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들어서니 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사내미는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에 손에 아무 새붙이나 들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어떤 짐승이 동생들을 해치고 있었고 사내미는 곧바로 그 짐승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 짐승 역시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으로 사내미를 공격했지만 사내미는 탄지로에게 배웠던 동작들을 사용해 그 짐승을 상대했고 치열한 싸움 끝에 그 짐승을 제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정신없던 싸움이 끝나자 동이 터오르며 서서히 자신이 제압한 짐승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였고 엄마는 오니가 되어 동생들을 공격했던 거였습니다. 사내미는 이건 꿈일 거야 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 게냐가 달려와 우리 엄마를 도대체 왜 죽인 거냐고, 형은 살인자, 그저 아빠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폭력적인 인간인 거냐고 울부짖었죠. 게냐 입장에서는 그저 쇠붙이를 들고 있는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있는 형의 모습과 쓰러져 죽어있는 엄마의 모습만이 보였고 사내미는 말문이 막혀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며 게냐에게 손을 뻗었는데 게냐는 그러한 사내미의 모습에 공포를 느껴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 태양이 엄마를 비추자 엄마는 재가 되어 온몸이 소멸하게 되었고 사내미는 부서지는 엄마의 몸을 붙잡고 그저 오열할 뿐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소멸하게 되자 멘탈이 붕괴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사내미는 그 후에 이 마을에 여러 마리의 오니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온 귀살대원 마사치카를 만나게 되었고 마사치카는 사내미에게 너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태초 오니 때문에 오니로 변한 거라고 오니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내미는 오니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품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오니들은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고 자신에게 자꾸만 죄면을 걸었죠. 오니는 당연히 죽여야 하는 존재이기에 오니가 된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하듯 어떤 오니들을 만나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사내미는 마사치카의 소개로 귀할대 교육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증오심으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되었죠. 사내미는 원래부터 뛰어난 신체력을 가졌을 뿐더러 탄지로에게서 만물을 느끼는 방법이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동작을 배웠기에 빠르게 귀할대 검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닿게 된 것같습니다. 사내미는 탄지로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니는 죽여야 한다며 네이코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네이코는 아직 살아있고 감정도 전부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오니가 되어 이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미에게 덤벼들지 않고 몸을 계속해서 부들거리며 참고 있음이 느껴졌는데 사내미는 지금껏 수많은 오니들을 보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자신이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아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가 오니가 되었을 때
오니를 죽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되는 일,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엄마마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타인을 죽이지 않는다면 죽은 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미안하다 탄지로 라고 하며 일륜도를 네이코에게 겨누었고, 탄지로는 모든 가족들이 전부 죽고 네이코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네이코마저 죽게 할 순 없다고 사이미에게 덤벼들었고, 사이미는 그런 탄지로를 뿌리치며 발로 차버렸죠. 사이미는 지난 세월 동안 귀할대 검사 생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정을 버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귀할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정이 든 동료들의 죽음. 최대한 냉정하게 오니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을 버려야 된다며 스스로에게 죄면을 걸었고, 아무리 친했던 사이에 탄지로라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차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러진 탄지로에게 네이코가 뛰어갔고, 사이미는 탄지로를 습격하려는 건가 싶어 황급히 바람의 호흡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네이코는 탄지로와 사이미 사이를 가로막으며 양팔을 뻗었죠. 그 모습 마치 어릴 적 탄지로와 케냐가 사소한 다툼으로 싸울 때마다 네이코가 둘을 말리기 위해 했던 행동. 네이코의 눈에서는 어쩐지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이미는 설마 지금 우리 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냐? 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어째서 형의 가족들이 전부 죽었고 갑자기 형과 케냐가 마을에서 떠나버렸는지 몰랐다고, 그 뒤로 형이 어쩌다가 이렇게 검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네이코를 해치지 말고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했죠. 사이미는 그의 심적으로 자꾸만 흔들렸고, 나는 귀할대 검사, 오로지 오니를 죽여야 하는 검사 라고 하며 자신에게 다시 최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갑자기 예전 탄지로에게 수련을 받던 게 떠오르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사네미에게 힘을 가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사네미가 그 대답을 하자 너는 참 강한 아이구나. 그리고 아주 다정한 아이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을 기른 아이는 흔치 않거든. 나는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텐데 그땐 네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든든한 형, 오빠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었죠. 사네미는 그의 일륜도를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고, 제기랄 첫 번째로 임무를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코가 저벅저벅 걸어가 탄지로의 손을 잡고 오더니 사네미의 손도 끌어잡았고 둘을 악수하라는 듯이 손을 붙였죠. 사네미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며 놀랐는데, 그제서야 네이코는 안심한다는 듯이 툭 쓰러졌고 그대로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네미는 확실히 네이코에게서는 다른 오니들과는 다르게 인간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고, 혹시라도 우리 엄마도 라며 어떤 생각에 잠기러 갈 때 탄지로는 사네미 형, 도대체 네이코가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내 가족들을 습격한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지? 내게 전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사네미는 태초의 오니 무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자신이 속한 귀살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게 되었죠. 그의 탄지로는 그렇다면 나 역시 귀살대 검사가 되겠어 라고 했고, 사이미는 그 말에 정색을 하면서 안돼, 네이코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 이 녀석은 잠자코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라, 내 동생 케냐처럼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는 어째서 나는 귀할대 검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냐고, 나도 함께 오니를 사냥하며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가족들을 해친 무잔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했죠. 사이미는 지금껏 소중한 귀할대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귀살대가 되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 탄지로를 만류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네미는 자신의 그간의 이야기를 탄지로에게 해줬고, 동생 케냐도 귀살대와는 인연이 먼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엄마가 오니가 되었던 것도 숨기고 연락도 끊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물었고, 사이미는 동생이 평범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다면 나 역시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건 마찬가지이기에 내게 교육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나도 내 동생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의 사내미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고, 귀할대 주인 자신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임무를 맡기 때문에 네이코를 데리고 다니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네이코가 위험한 오니인지 살펴보기도 해야 하기에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자신이 굉장히 신나게 지내던 귀할대 교육자를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내미는 네이코에게 대나무 잎마개를 물려놓은 뒤 탄지로를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데려갔고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탄지로를 빡세게 수련시켜달라고 했죠. 사콘지는 사내미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사내미를 귀할대 검사로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줬던 마사치카의 아빠였고 마사치카가 임무에서 죽은 뒤 사내미가 마사치카를 대신해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콘지는 그의 탄지로에게 검수를 수련시켜주기로 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었죠. 사내미는 그 시간 동안 오니들을 수없이 많이 사냥을 했고 네이코가 인간이 된 방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찾으려고 했었지만 사내미의 오니에 대한 증오심은 정보를 찾기 전 그 오니들을 곧바로 베어버린 바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미는 간간히 네이코의 상태를 보러 사콘지의 거처에 들리게 되었고 탄지로에게도 호흡의 검사에 대한 여러가지 팁을 알려주며 도움을 줬죠. 사내미는 잠들어 있는 네이코를 보며 확실히 다른 오니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네이코를 죽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선별시험에 나가 그동안 사콘지에게 배웠던 무례호흡을 사용해 오니들을 처치하게 되었고 그곳에 터줏대감이었던 손오니를 이겨내며 당당히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뒤 몸의 피로를 조금 풀고 나서 선별시험의 합격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사콘지의 거처에 가까이 가보니 피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이 느껴졌고 불안한 예감이 들어 곧장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사콘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죠. 탄지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사콘지에게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사콘지는 이미 복부가 크게 뚫려있는 상태 살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 순간 옆쪽에서 부스럭 인기척이 들려 탄지로는 곧바로 칼을 뽑아 경계를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충격을 먹은 표정의 사내미가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한 걸음에 뛰어와 사콘지를 지혈하려고 했습니다. 사내미 역시 이번에 탄지로가 선별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콘지와 소소하게 회포나 풀려고 왔다가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죠. 탄지로는 사콘지의 복부에 나 있는 상처에서 오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나고 있다고 했고 아무래도 방금까지 사콘지 스승님과 싸웠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내미는 분노의 눈이 뒤펴졌고 당장 그 오니를 잡아다가 갈갈기 찢어버리겠다며 그대로 그 오니의 흔적을 쫓아 뛰어나갔죠. 사내미는 그렇게 그 오니를 쫓던 중 마사치카를 잃은 것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었는데 마사치카는 전수주였던 아버지 사콘지의 영향으로 엘리트적인 요소를 갖춘 자상한 검사였고 분노에 가득 찬 사내미를 보며 항상 걱정이 앞선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사치카는 오니에 대한 증오가 너를 강하게 만들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 냉정함을 잃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사이미는 그의 오니는 그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여버릴 뿐이라며 여전히 호전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진 아이들이 어떤 저택에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마사치카와 사내미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사치카는 그곳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구출하고 사내미는 그곳에 있는 오니를 우선적으로 처치하기 위해 뛰어갔죠. 그곳에서 마주친 오니는 12개월 하연일의 교가이 사이미는 하연이라는 숫자에도 그저 베어버리면 그만이라며 곧장 뛰어들었는데 교가이는 자신의 장구를 손으로 쳐 사이미가 발을 딛고 있는 장소를 바꿔버렸고 사이미의 뒤쪽에서 교가이가 등장해 또다시 장구를 쳐 날카로운 참격을 날렸습니다. 그의 사내미는 몸 곳곳이 베이며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교가이는 멍청한 것 상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들다니 아주 하수로구나 라며 사내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또다시 참격을 날렸죠. 그런데 그 순간 마사치카 뛰어와 그 공격을 대신 맞게 되었고 몸 곳곳이 크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마사치카는 사내미 괜찮아? 저 자식은 강한 12월의 온이니까 냉철함을 가지고 싸워야 해 라고 했고 내가 저 녀석의 능력을 알아볼 테니 네가 꼭 마무리를 해줘 라고 하며 쿄오가에게 뛰어들었고 쿄오가이는 다시 별깃을 사용해 장소를 바꾼 뒤 다른 쪽 창구로 참격을 날리게 되었죠. 마사치카는 물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상처가 깊은 상태였기에 금방 방어가 깨져버렸고 또다시 큰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덜덜 떨며 마사치카! 라고 소리쳤고 마사치카는 저 녀석이 장구를 치면 방의 구조가 바뀌고
다른 쪽의 장군은 참격이 날아와 바꿀 수 있는 방해 구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 너는 다른 방으로 가서 기회를 노려 라고 했고, 사이미는 마사치카의 말대로 다른 방으로 간 뒤 마사치카의 명령을 기다렸죠. 마사치카는 다시 한번 쿄가에게 뛰어들었고, 쿄가이가 방을 바꾸자 지금이야!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 사이미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칼로 베어버리며 나오자 쿄가의 뒤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미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으로 쿄가의 목을 베어버렸고, 쿄가이는 그렇게 소멸하기 시작했죠. 마사치카는 그에 안심한다는 듯이 툭 쓰러졌고, 사이미는 마사치카를 지어하려고 했지만 이미 가망이 없어 보인댔기에 그저 눈물을 흘리며 제발 죽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마사치카는 항상 너를 동생처럼 생각했다며 너는 재능이 있으니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아주 훌륭한 검사가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눈을 감게 되었죠. 그때 쿄가의 저택에 있던 다른 오니들이 그런 사이미를 공격하기 위해 둘러싸였는데, 사이미는 마사치카의 죽음에 절규를 했고 그 오니들은 사이미에게 뛰어들었다가 전부 그 자리에 불썩 쓰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그의 바람의 호흡으로 그 오니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그 사건으로 인해 사이미는 한 일의 오니와 여러 마리의 오니를 잡은 공로로 통주의 자리에 임명받게 된 거였죠. 사이미는 그 뒤 엄청난 분노 속에서도 항상 냉철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냥 단순히 검술만으로 오니들을 죽이는 것보다 여러 방법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싸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사이미는 이번에 사콘지를 공격한 오니를 작살내주겠다며 계속해서 추격을 했고, 그 오니는 사콘지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멀리 도망가지 못했음을 알았죠. 드디어 사이미는 그 오니의 뒤를 잡았고 그대로 빠르게 뛰어가 바람의 호흡을 시전해 참격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그 오니는 그 참격에 다리가 베어 바닥에 뒹굴었고, 사이미는 그대로 그 오니의 목을 베어버리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그 순간 사이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죠. 왜냐하면 그 혈기는 바로 자신의 동생 게냐였고, 게냐는 사이미를 보자 드디어 만났구나, 우리 엄마의 원수. 하지만 오늘은 날이 아니다. 네 혁은 다음번에 꼭 죽여주마 라고 하며 연막탄을 뿌린 뒤 사라졌고, 사이미는 그저 멘탈이 나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사이미는 다시 뒤를 돌아 사콘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이미 사콘지는 사망을 한 상태로 탄지로 네이코는 사콘지를 붙잡고 슬퍼하고 있었죠. 사이미는 그 모습을 보자 그렇다는 건 자신의 동생 게냐가 오니가 되어 마사치카의 아빠 사콘지를 죽였다는 것, 분명 자신은 게냐가 오니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해 그를 떠났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스승이 죽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사이미에게 그 오니는 퇴치를 했느냐고 묻자 사이미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탄지로는 아직 그 오니의 냄새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며 움직였고, 그때 사이미는 탄지로의 어깨를 붙잡은 뒤 가지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사네미의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오니가 심상치 않은 오니라는 걸 알았죠. 혹시 그자가 말로만 듣던 12개월의 혈기라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 사이미는 그저 말을 잊지 못하며 충격을 먹은 표정이었기에 탄지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떨고 있는 사이미에게 네이코와 살포시 다가와 꼭 안아주게 되었고, 사이미는 그런 네이코를 보고선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린 방법,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면 게냐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죠. 하지만 사이미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네이코는 인간을 한 번도 해치지 않은 무결한 오니이지만 자신의 동생 게냐는 이미 사콘지를 해친 상태이며 이미 많은 인간들을 죽인 것처럼 보였기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만났을 때 강제로라도 붙잡아 더 이상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텐데 또 한 번 감정에 치우쳐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에 자책감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사이미는 게냐가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게냐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복수를 보였기에 조만간 다시 마주칠 거란 생각을 했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게냐는 사네미를 만난 이후 그 산 속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고 이번에 그 가면 쓴 검사를 상대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렸다며 다음번에 사네미를 만났을 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죠. 게냐는 예전 사네미가 엄마를 죽인 것을 목격한 이후에
공포에 짓눌려 멀리 도망을 갔다가 한참을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마음을 추스린 후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땐 동생들의 시신과 엄마의 시신은 전부 사라져있는 상태. 집에는 그저 선명한 빗자국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케냐는 트라우마로 인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것의 정체가 사내미의 모습으로 잘못 왜곡이 되었고, 케냐는 도대체 왜 형이 미쳐서 우리 가족들을 살해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다짐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사내미의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내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선 아무래도 검사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 이가 되었다며 또다시 분노를 했죠. 그래서 케냐는 어떻게든 사내미를 이기기 위해 혼자서 수련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다짜고짜 힘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케냐는 그쪽을 돌아보니 창백한 얼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가진 남자가 있었고, 당신은 누구냐고 경계를 했죠. 그는 자신은 태초의 온이인 히부츠지 무젠, 자신은 힘을 원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끌리기에 이곳으로 불러 들어오게 되었다며 힘이 필요하다면 내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냐는 이 남자가 무척이나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형을 이겨본 적이 없던 케냐는 평범한 방법으론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무잔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무잔은 다가와 케냐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고, 케냐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온몸을 집어삼킨 듯한 감각을 체험한 후 오니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냐는 특이하게도 본능적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오니가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들보다 주변에 있는 오니들을 잡아먹는 것이 좋았고, 다른 오니들을 잡아먹을수록 힘이 넘쳐진다는 걸 알았죠. 그래야 케냐는 힘을 키우기 위해 오니들을 사냥해 왔는데, 그러한 중 귀할대 검사라는 존재와도 맞닥뜨리게 되며 아무래도 예전 마을 사람들이 말했던 사내미의 모습이 이 검사들과 비슷했기에 사내미가 귀할대 소속 검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케냐는 귀할대 검사들을 죽이다 보면 언젠가는 사내미를 만날 것으로 판단한 뒤 그렇게 사내미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만난 우로코다키 사콘지, 케냐는 그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꽤나 늙은 검사라는 것에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콘지는 전수지 출신의 검사답게 월등한 공격을 보여줬고 케냐는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냐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체에서 총을 뽑아내 혈기술로 만든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것. 케냐는 그때까지 전투를 알려주는 스승이 없었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총 모양의 무기를 선택했고, 귀할대 검사들은 총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사콘지는 방어에 특화된 물의 호흡을 사용해 케냐의 총격을 막아냈고, 케냐는 총을 쏘면 쏠수록 자신의 체력이 깎여 나갔기에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콘지는 은퇴하고 노쇠한 몸, 체력이 먼저 떨어지게 되며 결국 복부에 총을 맞아 치명상을 입고 말았죠. 케냐는 그 싸움 이후에 귀할대 검사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며 자신처럼 기술 없이 막무가내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케냐는 그 기술의 차이를 힘으로 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니들을 찾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녔죠. 한편 탄지로는 네이코와 함께 어떤 임무를 끝내고 아사쿠사 거리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무잔과 마주치게 되었고, 무잔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남자 한 명을 오니로 만든 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무잔을 놓치고 말았고 인파에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타마요가 그런 탄지로를 도와준 후 자신의 아지트로 부르게 되었죠. 타마요는 탄지로가 데리고 다니고 있는 네이코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갑자기 그곳에 무잔일본의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스사마루와 야바는 각자의 혈기술을 사용해 압도적인 공격을 퍼붓었고, 탄지로는 다른 이들을 지키며 싸우려고 했기에 상당히 어려운 난전이 되었죠. 스사마루의 여러 개의 색실공은 탄지로의 방어를 피해 네이코에게 날아갔는데 그 순간 네이코의 앞에서 색실공이 베어지며 감히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냐, 이 빌어먹을 오니 자식들아 라고 하며 사내미가 등장했고, 그대로 뛰어나가 바람의 호흡으로 스사마루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바는 당황하며 화살표 혈기술로 사내미를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사내미는 그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검술을 사용해 전부 풀어버렸고 빠르게 그에게 접근 후 야바의 목까지 베어버리게 되었죠. 사내미는 괜히 네이코와 탄지로가 걱정이 되어 몰래 그들을
따라다니던 중 오니의 기운을 느껴 황급하게 난입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이게 죽구의 검사? 정말 강하다 라고 감탄했는데 곧바로 사이미는 그 살기를 타마요와 유시로에게 돌렸고 바람의 호흡을 지어냈습니다. 타마요는 당황하며 잠깐만요, 탄지로씨 빨리 말려주지 않으면 죽겠는데요? 라고 했죠. 사이미는 이미 오니를 보고 눈이 뒤집힌 상태였고 그대로 그들을 향해 달려나갔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사이미에게 뛰어들어 껴안았고 사이미는 순간 몽글몽글한 기분이 되어 분노가 가라앉고 냉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저분들은 오니이지만 우리를 도와줬고 무장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야 라고 사이미를 막아섰죠. 사이미는 그게 정말이냐고 어떻게 오니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일단 팔다리를 썰어놓고 포악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무잔 개 XX 같은 자식이라고 다급하게 욕을 했고 유시로 역시 무잔에 대한 엄청난 욕을 하기 시작했죠. 사이미는 귀할 때 주인만큼 오니들이 무잔의 이름과 그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면 저주로 인해 죽는다는 걸 알았기에 확실히 타마요 유시로는 무잔에게 속해 있는 오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팔다리를 자르는 것은 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타마요에게서 12월의 혈기의 피를 모아오면 오니를 인간으로 만드는 약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의욕이 생겨났고 당장 그 오니들을 전부 죽이고 그 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그 타마요는 오히려 네지코의 오빠인 탄지로보다 훨씬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이미를 보며 정말 네지코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다고 귀할 때 주정도 되는 검사가 오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건 처음 봤다고 둘이 무슨 관계냐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민망하고 당황했는지 일륜도를 빼어들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네이코뿐만 아니라 게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기에 그저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그 뒤 탄지로는 귀할 때 까마귀로부터 나타공원산에 가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사이미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아예 같이 다니는 편도 괜찮겠다며 함께 나타고모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사이미는 이 산은 빌어먹을 오니들의 냄새가 진동한다며 부들거렸고 네이코는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사이미는 당황하며 네이코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그런 중 이미 앞서 이 산에 왔던 귀할대 검사들이 거미줄에 조용당하며 그들을 공격해왔는데 사이미는 이 쓸모없는 자식들 오니에게 당해버린 거냐며 불같이 화를 냈고 의식이 남아있는 검사들은 저 사람은 귀살대에서 가장 난폭하기로 유명한 풍주 우린 이대로 저 사람에게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이미는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그 검사들을 전부 베어버렸는데 그가 뵌 것은 바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던 거미줄. 그 뒤 사이미는 그 거미줄이 다시 움직이자 그곳을 따라 빠르게 뛰어간 뒤 거미줄을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 오니를 가차없이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러자 그 검사들은 우리를 구해주신 건가? 라며 얼떨떨해했고 탄지로는 사이미 형은 츤데레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미는 오니들이 사방군데에 퍼져 있다는 것에 이곳은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사냥할 수 있어서 좋네 라고 하며 오히려 신나서 베어버렸고 거미 오니들은 그런 사이미의 모습에 공포를 느껴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도망가던 오니들 앞에 하연올 루이가 쓱 나왔고 그 오니들을 전부 거미줄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감히 내 가족이란 것들이 귀할 때 검사가 무서워서 도망이나 치고 있느냐며 싸늘한 화를 냈는데 사이미는 저벅저벅 걸어와 네 녀석 하연의 오니구나. 다른 12개월의 오니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면 최대한 고통 없이 죽여주마 라고 했죠. 그의 루이는 어이가 없다며 우선 나를 이기고서나 그런 말을 하라며 거미줄 혈기술을 쏟아냈는데 사이미는 그대로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갈갈기 베어버렸고 그대로 루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사이미는 현재 귀할대 주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실력을 지니고 있는 중 암주 교메이와 더불어 최강의 전력이라고도 불릴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얀의 오니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루이는 이 압도적인 실력에 놀랐는데 사이미는 어때? 이 정도면 말해줄 마음이 생기나? 라고 물었고 루이는 내가 그런 걸 말할 줄 알고? 라며 다시 저항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이미는 곧바로 다시 루이의 사지를 베어버리며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루이가 분명 다로오니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확신에 일부러 목을 베지 않고 고통을 줬고, 루이는 계속되는 고통에 결국 무한열차라는 곳에 하얀일에 오니가 있다고 다로오니들은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줬죠. 그의 사이미는 꽤나 유용한 정보 고맙다며, 그런데 사실 나는 오니를 편하게 죽게 하는 방법 따윈 모른다고 그대로 바람의 호흡으로 루이의 목을 잔인하게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 네이코는 나머지 오니들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앞에 지원으로 온 별대수주 도미오카 기우가 다가왔고, 오니가 있군, 옆에서 떨어져라 소년 이라고 하며 우레오블 시연의 네이코를 공격하려고 했죠. 탄지로는 이 아이는 제 동생으로 라고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기우는 그것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기우의 공격을 막았고, 기우는 오니를 보호하려고 하고 귀할 때 주인에게 칼을 들이밀다니 이건 반역 행위로구나 라고 하며 힘으로 탄지로를 밀어버렸고, 그대로 다시 무례업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 기우의 칼을 사이미가 튕겨내며 어이 무슨 짓이냐, 이 녀석은 내 치우코다, 그리고 저 오니는 내가 사로잡은 오니, 내 소유물이니까 건들지마 라고 했죠. 기우는 사이미와 평소에도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주였고, 이 난폭한 녀석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켜봤자 시끄럽기만 할 뿐, 게다가 귀살대에서 오니를 증오하는 것으로는 단연 원탑인 사내미였기에 그가 오니를 데리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기우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실례했군 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사내미는 살짝 긴장을 했는데 무심한 성격의 기우 녀석이라 다행이군, 다른 올곧은 성격을 가진 주와 마주쳤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탄지로는 내가 사내미 형의 치우코? 라고 물었고, 사이미는 뭐 그렇게 해둔 편이 앞으로 같이 다니기에 편하겠지, 우리의 다음 임무는 이미 정해졌다, 무한열차라는 곳으로 가서 하연일의 오니를 작살내자고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이미와 탄지로 네이코는 루이가 말했던 대로 하얀일의 오니가 있는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죠. 오니가 이 열차에 있다는 것에 사내미는 곧바로 열차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마리의 오니를 발견한 후 그대로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후에 탄지로는 아무래도 루이가 거짓말을 친 것이 아니냐며 그래도 이곳에 있는 오니들을 대체했으니 다행인 것 같다고 했죠. 사이미는 역시 오니 자식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라며 부들거리다가 결국 좌석에 앉게 되었고, 곧이어 건편이와 건편하자 그들은 모두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차 위에 있던 엠무는 씩 웃으며 귀살대 검사들은 미끼로 오니를 몇 마리 던져주면 그걸 퇴치하고 안심하게 된다며 꿈을 꾸고 있을 때 죽여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들이 꿈에 푹 빠졌을 때를 노려 엠무는 객실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살기가 객실에 가득 차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엠무는 깜짝 놀라 분명 지금 모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텐데 왜 이러는 거지?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은 수면 상태, 그대로 기습 공격을 해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엠무가 다가가자 사이미는 수면 상태에서 칼을 뽑아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엠무는 어떻게 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뵐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죠. 그러자 엠무의 수면 헬기술이 해제되게 되었고, 사이미와 탄지로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사이미는 피눈물을 흘리며 감히 나에게 이런 걸 보여줬겠다? 라고 하며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미가 꿈에서 만난 것은 자신의 가족들, 엄마와 개냐 그리고 동생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엄마와 개냐에 대한 죄책감이 극에 달해 있는 사이미는 꿈이지만서도 그들을 보고 오니에 대한 증오심이 뿜어져 나왔고, 엠무가 접근하자 무의식 중에서 몸이 반응해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던 거였습니다. 엠무는 하지만 이미 열차와 어느 정도 융합을 해놓은 상태였기에 곧바로 소멸하지 않았고, 열차 내부로 들어가 촉수를 꺼내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의 탄지로 네이코 승객들로부터 그 촉수를 지켜냈고, 사이미는 열차 곳곳을 바람의 욕으로 베어버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열차의 맨 앞칸까지 도달했는데, 사이미는 극도의 오니 증오 덕분에 본능적으로 오니의 급소가 어디인지를 알았는데, 사이미는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그저 베어버릴 뿐이었죠. 그렇게 사이미는 바람의 호흡으로 열차의 맨 앞칸 부분을 통째로 베어버렸고, 엠무는 저런 무지막지한 녀석이 있다고는 못 들었다며 분통해하면서 소멸해갔습니다. 사이미는 이걸로 하인의 피도 채취할 수 있었다며 빨리 다른 일도 죽여버려야 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승리의 기쁨보다도 빨리 다른 일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엄청난 기기가 느꼈고 사이미는 곧바로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그곳에서는 눈에 상현삼이라는 표식이 박힌 오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미는 그를 보자마자 곧바로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아카야는 이거 엄청 성질 급한 녀석이 있다며 그 공격을 방어했죠. 사네미는 베일에 쌓여있던 상현의 오니를 맞았다는 것에 흥분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다양한 공격들을 퍼붓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는 상현의 오니답게 압도적인 재생력과 신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네미의 매서운 공격을 맞받아치며 치열한 공방전을 지르게 되었죠. 아카야는 사네미의 날카로운 실력을 보고선 이거 이대로 죽여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니가 되어 나와 평생토록 싸우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아니 그 정도 제안을 할 수도 있지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며 굉장히 서운해했죠. 사네미는 오니 따위는 그저 베어 죽이는 게 내 사명 네 혁도 그저 베어 죽일 뿐이라고 뛰어들었고 다시 아카자와 사네미는 치열하게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탄지로와 네이코는 그 압도적인 싸움에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다고 느꼈는데 아카야는 재미도 슬슬 다 봤으니 이제 죽여주겠다며 더욱 힘을 끌어모아 파괴사 공격을 퍼붓게 되었죠. 그의 사네미는 힘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온몸의 상처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너 정도면 지금까지 만난 검사들 중에 가장 강한 것 같긴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 인간은 절대로 오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지금이라도 네가 아까 했던 욕을 사과하고 오니가 되겠다고 한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죠. 그의 사네미는 다시 한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었고 아카는 그의 발끈에 그대로 사네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자가 공격하기 직전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이 아카자의 몸 곳곳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무언가 이상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에 당황했고 겨우 목이 베이는 걸 피하긴 했지만 자꾸만 어지러워 몸을 비틀거렸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사이미는 그의 크크크 웃기 시작했고 내 피는 희귀열이라 오니 자식들이 맞게 되면 어쩐지 취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껏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니들을 전부 박살내버릴 수 있었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오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희귀열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긴 했지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아카자의 몸을 베어내기 시작했는데 아카야는 취하기만 했을 뿐 아직 건재한 신체력이 있었기에 방어를 했죠. 하지만 몸이 적응하는 것보다 누적되는 상처가 더 컸기에 이대로 가다간 목이 베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아카자는 일단 도망을 가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모든 힘을 짜내 사네미의 반대 방향으로 손살같이 튀어나왔고 사이미는 싸움에서 얻은 데미로 인해 그 빠른 속도를 주격할 수 없었죠. 아카야는 1대1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고 저런 치사한 수를 쓰는 건 정당한 싸움이 아니기에 이건 자신이 진 게 아니라고 되뇌이면서 헉헉대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던 중 전방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다행히도 다른 오니의 기운이었기에 안심을 했죠. 다른 귀달대 검사라도 있었다면 큰일 났겠다는 생각을 하던 아카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오니가 아카를 향해 혈기술 총알을 쐈고 아카야는 그대로 심장이 관통되며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카자의 앞에 나타난 건 바로 걔냐. 아카야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걔냐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오니를 잡아먹어야 하거든. 마치 운 좋게 거물급의 오니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라니 라며 다가왔죠. 아카야는 이런 건방진 것이라고 하면서 케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케냐는 이미 힘을 거의 다 써버린 아카자의 공격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케냐는 그렇게 아카자를 향해 칼과 총을 사용해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댔고 아카자가 쓰러지자 그대로 아카자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저항해보려고 했지만 케냐의 이빨이 몸에 박히는 순간 왠지 모르게 몸이 마비되며 힘이 빠져나간 듯 했고 이 자식 너도 특이 체질을 가진 인간이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케냐는 아카자의 온몸을 다 집어삼킨 뒤 끌어오는 힘에 무아지경 상태가 되었고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귀할대 검사들 특히 사네미와 만났을 때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이미는 상현의 오니를 놓친 것은 아쉽게 되었지만 상현의 오니에게 자신의 피해 효과가 나온다는 것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네이코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당황했고
네이코에게서는 엄청난 기회가 내뿜어지고 있는 듯죠. 사이미는 네이코뿐만 아니라 아까 아카자가 도망갔던 그쪽에서 다시 아카자의 기회가 느껴진다며 설마 회복한 후에 다시 온 건가? 라며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걸어 나온 건 아카자가 아닌 바로 걔냐. 걔냐는 크흐흐 오늘따라 운이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힘이 넘친 때 내 원수까지 만나게 되다니 라고 했죠. 사이미는 걔냐에게 걔냐 너 어쩌다가 그런 오니가 돼버린 거냐. 나랑 대화를 좀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걔냐는 네 녀석 따위와 할 말은 없다며 그저 내 가족의 원수인 네 녀석을 죽일 뿐이라며 곧바로 사이미를 향해 혈기술총을 쐈죠. 그 위력은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와 사이미를 덮쳤는데 탄지로가 물의 호흡을 사용해 그 탄환을 막았고 그 여파에 그대로 튕겨 날아가 버렸습니다. 걔네는 방해하지 마라 기살대 검사 라고 한 뒤 다시 한번 사이미를 향해 조준했고 사이미는 지금 자신에게는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 걔냐의 저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죠. 사이미는 이대로 걔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 건가? 하긴 나는 아무리 핑계를 대봤자 결국 가역들을 지키지 못하고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인 건 명백한 사실. 이대로 걔냐의 손에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라고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걔냐는 사네미를 향해 총알을 발사했고 그 총알이 사네미 심장을 향해 날아왔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덕혈을 시연해 그 총알을 받아쳐버렸죠. 눈을 뜬 사네미 앞에는 네이코가 각성을 한 상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네미는 네이코의 엄청난 귀기에 이 정도면 지금까지 만났던 하연의 오니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느꼈지만 본능적으로 네이코가 자신을 지키러 간다는 거 알아 어쩐지 따뜻한 기분이 느껴졌죠. 걔냐는 네 녀석은 뭐냐고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네이코를 향해 접근해 칼을 휘둘렀는데 네이코는 그대로 그 칼을 피해 걔냐를 발로 멀리 차버렸고 그 파워는 아카자를 흡수해 얻은 엄청난 신체능력에도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사이미는 지금까지 네이코는 저 정도의 힘을 내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거지? 라며 의아했고 탄지로가 몸을 추스린 후 다가와 아까 형이 아카자 싸울 때 피를 내뿜자 그때부터 네이코가 그 냄새에 반응해 이렇게 되었다고 했죠. 네이코는 애초에 무장의 지배를 받는 다른 언니들과는 달랐기에 사네미의 피가 어지러움을 주는 효과가 아닌 오히려 몸의 흥분을 극도로 일으키는 각성 효과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걔냐와 네이코는 서로 미친듯이 공방전을 치르게 되었고 걔냐는 드디어 사네미를 죽일 절호의 찬스를 잡았는데 어째서 듣도 보도 못한 오니가 끼어들어 회왕을 놓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탄지로가 걔냐 네이코 둘 다 그만해 왜 친구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걔냐는 그게 뭔 소리가 했는데 네이코라는 이름을 듣자 뭔가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던 난이가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해 주춤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이코는 자신이 공격하기 전에는 먼저 공격하러 들지 않는 방어 위주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걔냐가 사님과 함께 있는 탄지로를 보니 어쩐지 어렸을 때 산속에서 사이미 탄지로가 함께 놀던 그 모습이 익숙하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걔냐는 네이코, 탄지로? 도대체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했고 탄지로는 걔냐 너는 부장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발 우리와 대화를 먼저 해달라고 소리쳤죠. 걔냐는 어차피 너희는 예전에도 나보다 사임이랑 더 친했었기에 분명 또 사임이 편만 들게 뻔하다며 이제 나에게는 친구고 형제고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며 더욱 귀기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사임이는 겨우 몸을 일으켜 걔냐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고 자신의 손에서 칼을 넣은 뒤 걔냐 나는 엄마와 너 그리고 네이코 오니로 만든 무잔을 죽일 거다. 그리고 너와 네이코를 꼭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겠어. 그리고 나서 나는 네 손에 잠자코 죽어줄게 라고 소리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걔냐는 사내미의 설득에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저건 다 나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더군다나 탄지로와 네이코까지 사내미의 편에 붙어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에 그저 열이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네이코는 오니이면서 피할 데 검사인 사내미 탄지로와 함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걔냐가 네이코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무잔이 우리 가역들을 공격해 살해했고 네이코는 오니로 만들어버렸는데 어째선지 네이코는
무자의 저주를 벗어나게 된 상태가 되었고 사내미가 운 좋게 우리를 먼저 발견해 구해주게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안타깝지만 무자에 의해 먼저 오니가 된 것이고 그 때문에 너네 남매들을 공격해 죽인 거였을 거라고. 나쁜 건 무장이지 너네 엄마는 잘못이 없고 사내미 형 역시 동생들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케야는 그럴 리가 없다며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사실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사내미가 뜬금없이 DRT 검사가 될 이유가 없었고 동생들과 함께 습격당할 땐 분명 그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 느껴졌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저 엄마의 시신과 피투성이가 된 사내미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되어서 그렇지 사실 그때 자신들을 공격했던 건 사내미가 아닌 엄마였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뒤늦게 그걸 알아버렸다고 해도 자신 역시 오니가 되어버렸으니 사내미를 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케냐는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몸, 그분을 거역하게 된다면 내 몸은 저주로 붕괴될 거라고 했죠. 그의 사내미는 타마요라는 오니가 있는데 그녀가 널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며 우리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케냐는 사내미에 합류해 타마요 아이트로 가게 되었고 사내미는 가던 중 케냐에게 난 네가 오니랑 관련 없는 삶을 살기 원해서 억지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런 네가 무장과 마주쳐 오니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를 했죠. 케냐는 여전히 자신의 기억이 긴가민가 있기에 사내미를 경계했지만서도 탄지로 네이코와 함께 있는 사내미를 보며 예전 그토록 다정했던 사내미의 모습이 기억이 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타마요에게 도착하게 되었고 타마요는 앞서 추출해놓은 네즈코의 피로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약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며 케냐에게 그 약을 주입했죠. 그의 케냐는 머리가 왠지 상쾌해진 기분이 들었고 기억의 잔상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엄마가 오니가 되어 자신들을 공개했던 거란 게 확실해졌습니다. 케냐는 모든 것의 원흉이었던 무잔을 용서할 수 없다며 부들거렸고 무잔에게 반드시 천벌을 내려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사내미 형제와 탄지로 남매는 어릴 적에 놀았던 것처럼 한 팀이 되었고 케야는 자신은 지금껏 인간 대신 오니를 잡아먹으며 힘을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오니들의 냄새를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며 무잔의 피와 가까운 상인의 오니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그에 씩 웃으며 이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복수의 시작이라고 무장에게 커다란 엿을 먹여주자고 했죠. 그렇게 며칠 뒤 금주의 탱게는 유곽에서 아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중 416 다키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탱게는 소리의 호흡으로 다키와 싸우며 다키의 목을 베어버린 것에 성공했지만 이후 숨어있던 규타르의 공격을 맞고 독에 중독되고 말았죠. 탱게는 혼자서 두 마리의 오니와 싸워야 한다는 것에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 자신이 높은 확률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규타로가 탱겐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가까이 다가와 피의 낫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멀리서 총알이 날아와 규타로의 팔을 날려버렸죠. 탱겐은 총소리에 당황하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다른 쪽에서 사내미가 튀어나와 빠르게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다키가 당황하며 너희들은 뭐냐고 오비를 날렸는데 그때 네이코가 옆으로 튀어나와 다키를 걷어차버렸고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와라를 시전해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탱겐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얼떨떨했고 오니들이 사내미와 함께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미는 눈을 번뜩이며 얘네들은 내가 어렵게 찾아낸 귀살대의 희망이자 우리의 편인 온이라며 공격할 생각은 줘도 하지 말라고 했죠. 탱게는 온이라면 무조건 혐오하던 사내미가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납득을 해버렸고 네이코가 탱겐에게 다가와 포켈로 몸을 태워버리니 규타로에게 당했던 독이 사라져버렸음을 느꼈습니다. 탱겐은 이건 뭐지? 라며 당황하다가 옆을 보니 케냐는 규타로와 다키의 몸이 다 소멸하기 전에 와구와구 먹어치우고 있었고 탱겐은 얘는 뭐야 무서워 라고 생각했죠. 그 뒤 사내미 패밀리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무장의 피와 가까운 상해산 교코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오니는 어떤 해변 마을에서 인간들을 잡아 이상한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자신의 변태적 취미에 도취되어 한참 기뻐하고 있었죠. 그때 사내미가 저벅저벅 걸어와 어이 못생긴 자식 지금 그게 재밌냐? 라고 물었고 교코는 나를 못생겼다고 하는 것 보니 네 녀석의 눈은 예술이라는 걸 모르나 보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네 머리가 이상한 거라며
정신병에 걸린 온이는 그저 베어 죽임으로 그 병을 없애주는 게 답이라며 바람의 호흡을 지어냈죠. 그의 효코는 항아리로 숨어 재빨리 사님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웃음소리로 사이미를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미는 어쩐지 그 도발에 응하여 달려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게냐가 칼로 그 항아리를 공격해 베어버렸죠. 교코는 인간의 기척만을 집중하고 있다가 온이인 게냐의 기척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고 게냐는 처음부터 교코를 잡기 위해 사네미와 양동작전을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교코가 마을 곳곳에 뿌려놓은 물고기 모양의 오니들은 탄지로 네리코가 전부 처리하고 있었고 게냐 사네미는 교코를 퇴치하러 온 거였습니다. 교코는 그의 몸을 다시 재생해 온갖 혈기술을 벗었는데 그 혈기술은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에 전부 막혔고 게냐가 압도적인 신체력으로 교코를 찍어 눌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냐는 형인 사네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아주 열심히 실력 발휘를 했고 사이미는 역시 내 동생이야 라고 칭찬 아끼지 않으며 함께 교코를 개박살냈죠. 그 뒤 게냐는 다음번 상현의 온이를 찾아 나섰고 멀지 않은 곳에서 상현사 한탱구의 거처를 찾아 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탱구는 목이 베이자 4마리의 분신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네이코와 탄지로 사네미 게냐는 각자 한 마리의 오니를 맡아 상대하게 되었죠. 각각의 오니들은 꽤나 강한 실력을 가졌지만 이미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사이미와 게냐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그 분신들을 베어내고 또 베어냈지만 다시 재생을 했고 점차 그들의 반격이 시작이 되자 이들은 상처를 입기 시작했죠. 타니로는 저 오니는 정말로 불사신인 거냐고 어떻게 동시에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게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저 오니는 상현삼 아카자보다 약한 상현사의 오니 상현삼의 아카자도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 오니가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 게냐가 한 오니에게 달려들어 몸을 뜯어먹고서는 이 오니들은 진짜가 아니야 아무래도 본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라고 소리쳤죠. 사이미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게냐는 이 자식들은 맛이 없어 오니의 특유의 맛이 안 난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오니 자식이 숨어있을 만한 곳이 있지 라고 하며 곧바로 튀어나갔고 근처를 쥐었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지금껏 사이미는 자신에게 공포를 느끼고 도망간 오니들을 잡아다가 죽인 적이 많았기에 숨어있는 오니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고 마침내 커다란 바이템을 칼로 찔러보니 꾸액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탱구는 자신의 위치를 들켰다는 것에 자신의 분신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에너지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의 분신들이라 본체에게 합쳐져도 사네미에게 맞설 힘이 없었죠. 그때 사네미가 칼로 한탱구의 심장을 찔러 넣었고 그 옆으로는 탄지로와 게냐, 네유코가 나란히 뛰어와 내려왔습니다. 한탱구는 그들에게서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공포를 느꼈고 너희들은 분명 그분에게 천벌을 받을 거라고 했죠. 그의 사이미는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리며 빨리 천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식을 만나고 싶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제 남은 12개월의 상현은 2마리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 다른 귀살대 주들의 도움 없이도 상현의 오니들을 전부 말살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뒤 사이미 일행은 잠시 몸을 주스리며 체력을 회복시켰고 다음 차례인 사인 2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게냐는 그 녀석의 위치는 오니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며 만생근학교라는 곳에서 교주로 지내고 있는 녀석이라고 했죠. 사이미는 종교의 교주가 온이라는 것에 안 그래도 열이 받는데 더 열이 받는 녀석이라며 당장 죽이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4명에서 모이면 상현이의 온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상현의 온이들을 죽인 뒤 부장을 잡으러 갈 때 다른 귀살대 주들도 전부 불러서 모두의 원한을 함께 갚으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도착한 만생근학교의 교회 사이미는 그 앞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귀의를 느끼고 이곳에 있는 자식은 인간 행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귀기를 드러내고 있냐며 이를 부득 깔았습니다. 이런 귀기가 있는 한 그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곧바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눈에 상인이의 표식이 있는 오니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환영을 했죠. 도마는 그들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오면 어떻게 하냐고 씩 웃었습니다. 사이미는 우리가 이곳으로 올 걸 알고 있었나? 라고 물었고 도마는 그야 당연하지 않냐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무한성으로 초대하신다며 양팔을 벌렸죠. 순간 사이미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교회의 바닥이 갑자기 열리더니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모두 말려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사방군데에 오니들의 기운이 가득한 무한성. 무자는 차례대로 사귀는 오니들이 격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신경 썼고 도마에게까지 그들이 오면 미리 준비해놨다가 모두 무한성으로 끌어들인 뒤 한꺼번에 죽이라는 명령을 했었죠. 사이미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태에 당황했고 아직 귀할대 검사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암담함까지 느꼈습니다. 사이미는 일단 빠르게 주변에 있는 오니들을 바람의 호흡으로 베어버리며 강한 오니와 만나기 전에 동료들과 합류해야겠다고 뛰어나갔죠. 한편 상위 도마의 앞에는 네이코만이 덩그러니 있는 상황. 도마는 네이코를 보며 황홀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다니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저벅저벅 닿았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이코는 도마가 다가오자 위험한 오니라는 걸 알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취했는데 도마는 너무 경계하지 말라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다가왔죠. 네이코는 곧바로 뛰어가 도마에게 발차기를 날렸는데 도마는 철부채를 사용해 그대로 네이코의 다리를 잘라버렸고 네이코를 마치 어린아이 가지고 놀듯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코는 열이 받아 폭효를 시연해 도마에게 날려봤지만 도마가 더 넓은 범위의 얼음 혈기술을 날려 그 폭혈을 집어삼켜버렸죠. 도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고 오니들을 공격하는 오니가 있다길래 잔뜩 기대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참 아쉽다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아무리 힘을 짜내서 덤벼왔지만 도마와 네이코는 전투 능력 차이가 극명하게 날 뿐이었죠. 도마는 저처럼 강해지고 싶죠? 저와 한 몸이 된다면 당신도 강해질 수 있답니다. 라고 하며 손짓했고 네이코는 절망스러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의 참견이 날아와 도마의 팔을 베어버렸고 감히 내 여자에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며 사내미가 화가 난 표정으로 난입을 했죠. 도마는 그의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내 여자? 당신은 인간인데 혹시 인간과 오니가 사랑이라도 빠져버린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 아이는 오니가 되기 전 인간이었고 예전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 그러니 너 따위 녀석이 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거다 라고 했죠. 도마는 크흐 웃으며 원래 임자가 있는 여자를 뺏어 죽이는 게 더 즐거운 일이지요 라고 하며 얼음창을 소환해 사내미에게 마구 날렸습니다. 사내미는 그 얼음창을 바람의 호흡으로 막아내며 거리를 조절했고 원거리 싸움에서는 자신이 불리하니 근거리에서 싸워야겠다며 도마 쪽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했죠. 도마는 그래 어서 와보세요 라며 씩 웃었는데 그 순간 네이코는 사내미를 덮쳐서 도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이미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당황했는데 네즈코가 어떤 눈빛을 보내자 사이미는 느낌적으로 저 오니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알아먹었죠. 자세히 보니 도마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결정들이 흩날리고 있었고 접근했을 때 그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게 느꼈습니다. 도마는 그 꼬맹이가 당신이 죽는 걸 조금이나마 늦춰졌군요. 하지만 어차피 내게 접근하지 못하면 나를 죽일 수 없답니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원거리 공격을 퍼붓게 되었죠. 그에 사내미의 몸 곳곳이 얼음에 베어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사내미 옆에 있던 네이코는 사내미의 피냄새를 맡게 되자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까보다 훨씬 강력한 폭혈로 날아온 도마의 얼음들을 전부 태워버렸고 도마에게 접근해 강력한 발차기 공격을 날렸죠. 도마는 맹수처럼 밀고 들어와 공격하는 네이코의 힘에 순간 당황했고 네이코의 주변에 자꾸만 뿜어지는 폭혈의 불길에 도마 주변에 에워싸고 있던 얼음들이 녹아버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이미가 도마에게 접근해 바람의 호흡 공격을 했고 도마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라고 하며 철부채로 사이미를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도마는 순간 엄청난 취기가 일어나며 머리가 핑 돌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죠. 사이미와 네이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동 공격을 퍼붓었고 사이미는 집요하게 베었을 때 가장 아픈 부분들만 공격해 도마에게서 비명이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네이코의 폭혈은 도마의 피부를 태워 상처가 재생되지 못하도록 했기에 그 고통은 더욱더 참혹했죠. 사이미는 네이코를 노린 대가로 영원히 고문을 해주고 싶지만 지금 좀 많이 바빠서 말이지 라고 하며 도마의 목을 쳤고 도마는 목이 베이지 않으려고
얼음으로 목 부분을 두껍게 방어했는데 네지코가 발로 사내미의 칼을 차 밀어 넣어버렸고 그대로 도마의 목이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와 게냐는 상인을 코쿠시와 마주쳐 싸우고 있었는데 아카자의 신체력을 흡수한 게냐임에도 불구하고 코쿠시보의 압도적인 실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게냐의 혈기술 총알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지만 랩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코쿠시보를 맞출 수가 없었기에 무용지물인 상태. 다만 코쿠시보의 다레옵 장벽으로부터 탄지로를 지키는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떻게 그 실력으로 아카자와 다른 상인의 오니들을 흡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네가 신체 능력을 높여도 싸움 기술이 형편없으니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라고 했죠. 게냐는 이를 부득 깔며 사내미 형이 올 때까지 버틴다면 형이 어떻게든 해줄 거라며 형이라면 저 자식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무리 사내미 형이라고 해도 저 정도의 오니를 이길 수 있을 리가 라며 반쯤 포기 상태가 되었죠. 코쿠시보는 또다시 다가와 다레옵을 휘둘렀고 게냐는 그것을 막아보려 덤볐지만 몸이 갈갈기 베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력 자체는 사형급이기에 곧바로 재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코쿠시보는 그 재생력은 귀찮구나 라고 하며 게냐의 심장에 칼을 내리꽂았죠. 그러자 게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코쿠시보는 이 녀석은 이렇게 있어라 다음은 이 녀석이다 라고 하며 탄지로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의 호흡과 함께 사내미가 나타났고 너 이 자식 감히 내 동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겠다? 이 녀석을 갈갈기 베어주마 라고 분노를 터뜨렸죠. 코쿠시보는 도마 녀석은 퇴치당한 건가? 라며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겉보기에 사이미는 도마를 이길 만큼의 실력자는 아닌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미는 곧바로 바람의 호흡으로 코쿠시보에게 마구마구 공격을 했는데 코쿠시보는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맞받아쳐 사이미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게냐는 형! 이라고 외치며 걱정했고 사이미는 크크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고 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네이코가 옆에서 튀어나와 코쿠시보를 기습해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이미 그 기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피하며 네이코를 베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사내미의 희열이 발동되며 코쿠시보를 취하게 만들었고 사내미는 지금이 기회라며 아까 도마를 해치웠던 것처럼 코쿠시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랩친 세계로 그 공격을 대피해버렸고 사이미와 네이코는 코쿠시보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죠. 사이미는 진짜 이게 안 통한다니 이 자식을 어떻게 이겨 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쿠시보의 몸 상태는 디버프 상태에 걸렸기에 압도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고 그때 탄지로 역시 헤어업으로 뛰어들어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코쿠시보는 그 공격에 맞서 이들을 상처에 피기 시작했고 사이미는 네이코와 게냐, 탄지로가 코쿠시보에게 당하고 있는 걸 보자 엄청난 분노와 죄책감,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빠에게 엄마나 동생들이 맞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느낌과도 비슷했죠. 그때 그런 자신의 아빠를 한 번에 때려 눕혀버렸던 탄지로가 떠올랐고 탄지로가 사내미에게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존재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배웠던 모든 세포를 집중해 자신의 몸과 상대방의 몸을 느끼는 감각. 그 순간 사이미는 끌어넘치는 분노가 한 곳으로 모였고 그것이 반점으로 드러나며 몸의 신체력을 급상승시켰지만 마음 자체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코쿠시보의 모든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사이미는 빠르게 뛰어가 코쿠시보를 바람의 호흡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코쿠시보는 사이미의 공격이 내비치는 세계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이 녀석 역시 나와 같은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이미는 탄지로 아저씨 말대로 탄지로 네이코를 꼭 제가 지켜줄게요 라고 하며 계속해서 코쿠시보를 베어냈고 게냐는 역시 우리 형이라니까 이라고 하며 사기가 올라 자신도 모든 힘을 짜내 혈기술 총알을 코쿠시보를 향해 쐈죠. 코쿠시보는 그 총알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회피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폭혈을 감은 발차기로 그 총알의 궤도를 들어버렸고 그 총알은 정확히 코쿠시보의 심장을 꿰뚫으며 온몸을 불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사이미에게 지금이야 라고 외치며 해외호흡을 시전했고 사이미 역시 바람의 호흡을 시전해 함께 코쿠시보의 목을 양쪽에서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탄지로 남매와 사내미 형제를 보며 한쪽이 오니가 되었지만 서로 협력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싸운다는 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동생 요리치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를 하며 소멸해 갔죠. 사이미는 이제 상해는 오니들을 전부 처리했으니 무장밖에 남지 않았다며 어서 가자고 했는데 이미 모두가 엄청나게 지친 상태. 무장이 코쿠15보다 강하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한성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사이미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었는데 무한성이 붕괴되고 저 멀리에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 듯 보였기에 그쪽으로 뛰어가 봤죠. 그러자 그곳에는 이미 귀할대 주들이 모여 무장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다가와 사실 당신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었는데 원래 자신은 오랫동안 귀할대 당주인 우부야시키 가문과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며 당신들을 따라다니던 고양이로부터 당신들이 무한성에 빨려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귀할대에 알려 지원을 오도록 한 거라고 했죠. 우부야시키 당주 입장에서도 오니를 극도로 싫어하는 주들에게 차마 자신이 오니와 교류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이미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하겠냐고 어이가 없어 했고 확실히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장을 퇴치하겠다며 전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다시 힘을 냈죠. 그렇게 모든 주들이 무장을 둘러싸아 공격을 했고 무장이 압도적인 재생력을 사용해 주들을 발라버리자 역시 우리가 한 수밖에 없다며 네이코 게냐 탄지로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려 당장이라도 빈혈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또다시 무장에게 자신의 피를 뿌렸고 네잎친 세계와 반점을 이용해 무장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그의 게냐 역시 혈기술 총으로 무장의 몸을 파괴하고 네이코는 폭혈로 무장의 재생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도 지쳐있는 상태였기에 무장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는 없었고 무장은 촉수를 꺼내 게냐의 복부를 꿰뚫어버렸죠. 무장은 힘이 필요하다 해서 줬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어떻게 내 저주를 풀었는지 몰라도 다시는 내게 반항하지 못하게 다시 저주를 주입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게냐는 무장의 그 촉수를 이빨로 물었고 무장은 발악이라도 해버리는 거냐? 라며 웃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는 듯 찌릿한 기분이 들었고 뭔가의 에너지가 게냐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게냐의 특이체질의 침에는 다른 오니를 마비시키는 힘이 있었기에 지금껏 오니들을 아무 탈 없이 포식할 수 있었던 거였죠. 게냐는 이 힘이 무자에게도 통한다는 거 알아 계속해서 뜯어먹기 시작했고 게냐에게 뜯어먹힌 부분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자의 모든 몸을 다 먹기에는 벅찬 상태. 무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심장과 뇌만을 특정해서 먹는다면 무자는 그저 빈 껍데기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죠. 그렇게 게냐는 무자의 뇌와 심장을 다 먹어치웠고 무자의 몸은 빈 껍데기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할대 주들은 드디어 무자를 해치운 것이냐고 기뻐했는데 그 순간 게냐의 몸 한쪽에서 무자의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게냐의 목에서 무자의 목소리가 나왔고 크크 내가 죽은 줄 알았느냐? 내 강력한 힘이 이 몸을 지배할지는 몰랐겠지?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 모습을 보고 덜덜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했는데 갑자기 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게냐의 목소리가 제기랄 이대로 가다간 무자 녀석에게 몸을 뺏기겠어. 사이미 형 지금 당장 내 목을 베어줘 라고 소리쳤죠. 사이미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게냐는 지금 무자는 내 몸을 전부 잠식하기 전 나는 몸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으니 지금 목을 베면 무장과 함께 소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제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무장을 그냥 밖으로 꺼내라고 애원했는데 게냐는 이미 그럴 수 없다고 최후는 형의 손에 맞이하고 싶다고 나와 형이 함께 우리 가족들의 원수를 갚는 거라고 제발 배워달라고 했죠. 사이미는 또다시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죽이게 만든 거냐며 절망했고 게냐는 지금에 와서야 느낀 건데 아마 엄마도 형을 보고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빨리 나를 막아서 남은 게냐라도 살리라고 엄마는 형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 역시 네이코와 탄지로 그리고 형을 살리고 싶어서 이런 것이라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걸 알았기에 눈물과 절망의 바람에 호흡을 시원했고 그렇게 게냐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게냐 속에 있던 무자는 비명을 질렀고 저쪽에 놓여져 있던 무자의 몸이 재가 되어 소멸하는 게 보였습니다. 게냐는 항상 말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다정한 형이 정말 좋았다고 다음 생이 있다면
또다시 형의 동생이 되고 싶다고, 그땐 형에게 되는 일 없이 언제나 행복한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며 봄이 소멸해 갔죠. 사이미는 부서져가는 개냐의 몸을 붙잡고 형이 너무 미안하다고 꼭 다음 생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개냐는 그래, 형은 내 몸까지 행복하게 즐겨야 하니까 아주 먼 훗날에 다시 만나자 라고 하며 사라졌죠. 기살대 검사들은 부자를 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했고 그저 사이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살대에서는 마지막의 희생으로 부자를 물리쳐준 시나즈가와 게냐를 기살대원으로 편입시킨 후 주로 승격시키며 그를 영웅으로서 기리게 되었죠. 그 후 사이미는 타마의 도움을 받아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었는데, 네이코는 인간이 되자 사이미를 꼭 끌어안으며 사이미 오빠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네이코의 머리를 쓰다듬어줬고, 우리 모두 게냐가 나눠준 목숨이니 게냐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에서 다소 허무한 느낌으로 죽는 게냐라는 인물을 좀 더 멋있고 임팩트 있게 대장시켜봤어요. 게냐 역시 오니가 된 상황이라 살린 쪽보다 죽게 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감동적인 느낌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